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박수 오십시오. 저희 30만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그 30만 마이너스 27이래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죠. 네? 30만 마이너스 27? 아까 그 우리 계속 올라왔었어요. 숫자가 계속 나올 때. 예. 이거 네. 자,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판세가 좀 좋아졌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몇 네. 가지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의힘 쪽 선거운동원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예, 네. 바닥에서도.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여러 군데 전화를 받는데 일단 이게 유세를 하잖아요. 지역 다니면서. 그러니까 후보 올 때야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후보 안 오실 때 막 동네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막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횟수가 달라졌대. 분위기가. 일단 그 단일화 결렬 이후에 최근에. 네, 저는 유세차를 매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계속 돌고 저는 있어요. 따님하고 같이 서 계신 모습이 너무 좋던데. 아, 그게 네. 그 우리 딸이 지금 자취를 하거든요. 그 서강대가 남양주랑 너무 멀어요. 멀죠. 네. 그래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자취를 하는데 3일 동안 이제 못 봤어요, 제가. 그런데 아침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아는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키가 훌쩍 큰 애가. 얘기 없이? 네, 어. 불쑥.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꿈에 제가 나타나서 어쩌면 한 번도 안 와보니 그런. 야, 멋진 따님이네요. 네, 그래서 딸이랑 같이 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학생이 와서 그렇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최민희 의원님 보면 사이즈가 커지죠. 거급 아, 액수가 네. 좀 달라져. 저는 빨간색 고맙습니다. 좋아. 저기 네, 빨간색으로 네. 올라와요. 아니 파란색 좋아해야지 이 사람. 아니, 빨간색 슈퍼챗은 빨간색이 네, 닭가슴. 그리고 선거는 파란색, 자, 슈퍼챗은 빨간색. 예, 국민의힘에는 없고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첫째는 그게 시민자봉단입니다. 시민자봉단. 네, 그래서 저희도 도농역에만 제가 해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쓰고 또 방송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도농역만 나오는 시민자봉단 숫자가 10명이 넘습니다. 한 곳에만. 한 곳에만. 어떤 땐 더 될 때도 있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사실 그런 자봉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마치 딸, 아들, 뭐 친척 이런 분들이 나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저쪽은 후보도 족벌 패밀리 비즈니스, 그다음에 자봉도 패밀리 비즈니스인가?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입니다. 열의. 어쩜 우리 자봉단은 자기 일처럼 하고 막 안타까워서 죽을라 그래요. 요즘에 지지율 좀 떨어졌을 때는 잠이 안 온다. 네, 네. 밥맛이 없다. 맞아요. 걱정이 돼서. 예. 네, 그 자발적 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오늘 이재명 플러스에 또 글 하나 쓰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누구 유산이냐? 노무현 대통령 유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이렇게 유세할 때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올라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 전부 그분의 유산이다. 당신이 뿌려준.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박시영, 왜? 고현준. 국민의힘에는 없고 민주당 쪽에는 있는 것. 그게 김어준, 박시영, 푸른나무, 고현준 등등을 비롯한 정말 몸을 내놓고 뛰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황희두 대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황희두는 뭐 우리의 보배죠. 있고. 네, 보배죠. 이준석 잡는 황희두. 거기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IQ가 150이 넘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주변에. 그런데 어쨌든 천재가 네. 그 이준석 막 하니까 정말 수준이 다르더군요. 네, 이준석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도망갔잖아.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차단하고 막 그러죠. 네, 차단하고 정말 이준석이 홍준표한테 자기 차단 풀어달라고 하다가 정말 임자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임자 만났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래서 한마디 민주당이 이길 때 보면 민주당은 시민과 편먹고 하나 될 때 이겼다. 그렇죠. 민주당은 시민과 유리되면 엄청나게 졌다.
그리고 제가요 지역위원장이 열심히 바닥을 닦아놓은 동네와 안 닦아놓은 동네는 확연히 차이 난다. 이번에 좀 떠셔야 될 겁니다. 각 지역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도 대선 성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기여도로 돼요. 하겠다. 네. 그리고 다음 총선도 네. 대선 기여도 보고 지방선거 기여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50% 이상 반영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서 다 열심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애초에 저는 바닥이 중앙 민심과 좀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중앙에 돌아가는 언론과 검찰이 만드는 이 여론보다 바닥은 조금 좋았습니다. 네,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이제 충남의 그 황명선 전 논산시장도 네네. 아까 통화했는데 네. 천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늘 유세 인파가 모였기도 하고 천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 다니는데 지역에 다니는데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 공기가 손 흔들어 주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대세가 이쪽으로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게 기운이 있는 거니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북 지역 경북도당에 연락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경북도당이 경북 뒷골목에 가보면 유세 현장 말고 뒤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르신들이나 50대들 뭐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오실 때보다 훨씬 좋대요. 경북이. 그래서 그건- 최근에 여론조사 딱 보니까 경북이 30 찍을 수 있겠구나. 거의 30 다 왔죠. 그 느낌 확실히 들고 그래서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오늘 그 호남 지역 1000명 조사한 게 발표가 됐죠. 아까. 네, 네.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다자대결에서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67% 정도 거의 얻은 것 70%, 같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략 11%인가 뭐 7, 8, 예, 예. 11 정도 얻었던 것 같고 안철수 뭐 8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무응답 이렇게 보정하면 한 70% 정도 나오는 정도의 지금 현재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윤석열로 단일화되면 이재명 후보가 70%를 넘어요. 넘고, 확. 그래, 근데 네.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66인가 67 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그 호남의 20, 30대에 부동층이 많고 그 20, 30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하다. 남아있는 숙제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아니 엄마 아빠의 저의 딸이 20대고 저의 아들이 30대예요. 네. 네, 엄마 아빠가 열일하십시오. 네, 열심히 뛰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제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이준석이 6시에 기자회견을 했죠. 했습니다. 예. 6시에. 네, 6시에 한 거 앞에 제가 아까 다 이태규 관련된 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이태규가 그 2시쯤에 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또 황희두가 이미 깠더라고요. 그렇죠. 황희두, 겁나 빨라. 예, 황희두 동작 엄청 빠른데 우리의 황희두가 깐 핵심은 그래 뒤로는 이렇게 만나서 밀실에서 야합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욕하고 난리 쳤냐? 그렇지. 예, 정말 마삼 중에 실체를 본다 이런 거. 딱 포인트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놀란 건 또 다른 포인트인데 세상에 이준석 대표가요. 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만나서 저기 조강특위에 넣어줄게. 공천관리위원회에 넣어줄게. 네. 최고위에 넣어줄게. 이따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합당하면 대표 줄게. 이런 건 줄 알았어. 내용이 좀 별게 없더라고. 그런데 그리고 뭐 총리 이런 얘기도 안 아니요. 했더라고. 그건 안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총리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동 정부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불가능한 거 이미 다 알면서 공동 정부론 얘기한 국민의힘 사람들은 뭡니까? 기망이죠, 기망. 예.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단일화와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를 너무나 농락했다.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들 중에 배신자가 있어. 2월 11일. 여러분이 지금 요거 기억나세요? 2월 11일까지 안 되면 단일화 끝난다 이렇게 이준석이 얘기한 그렇습니다. 적이 2월 있습니다. 11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딱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민폐 열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초로 운행해서 최초로 내리는 역이 여수였습니다. 네. 거기서 하자는 예, 거예요. 그게 2월 11일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고 나서 2월 11일 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준석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중요한 건 전부터 그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예, 너희 중에 배신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누구냐? 밝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이 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니들이 찾아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열린공감 TV에서 그거 지금 했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거 혹시 엑스파일. 얘기해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그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가출을 잘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윤석열을 비난하던 이준석 대표가 어느 날 얌전해졌잖아요. 백기투항했죠. 그 백기투항의 이유에 대해서 가로 세로 연구소 폭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그거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묻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린공감 TV가 폭로한 것에 따르면 안철수 파일이 있다. X파일이. 엑스파일. 예. 그걸 가지고 단일화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겁박해서 X파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즉시 깔 수도 있다라고 썼다가 그 부분은 지웠더라고요. 아, 네, 그건 뭐 그 정도 암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쓸 필요 없는 네, 사석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 그건 뭐 끝났어요 이미. 그건, 예. 이미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돈 70억, 8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네. 청부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윤석열이 안철수 만나 단판 지으려고 한다. 소설.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론은 그 대선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대선판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뭐 포인트들을 찾아낼 텐데 지금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불씨가 살아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는 식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하나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박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아, 그거는 이런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박시영 대표가 선거는 구도, 인물, 정책인데요. 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그냥 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바람은 민심에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태풍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게 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배제해도 괜찮고 지금 구도에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면 인물론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인물론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토론 받지만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건 압도적이니까. 제가 가장 경악한 건 두 대목이에요. 하나는 삼성전자를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경악했습니다. 디지털 프라자. 제가 방송통신 전문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자회사를 플랫폼으로 만들면 네이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기본적인 되는 이해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몰랐다 예, 예. 이런 거고 그런 사람한테 경제 맡기면 나라 망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태 두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김건희 69억 어떻게 마련한 거냐?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다.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원래 69억 가진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증여에 대한 뭘 내놓던가. 그러니까요. 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김건희가 뭐 번 게 있어? 주가 조작해서 번 게 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실에 들어와 있는 피의자였으면 그렇게 넘어갔겠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탈탈탈탈 털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황희도 얘기 나오니까 황희도 대표 얘기 나오니까 황희도 대표 글에 한번 댓글 한번 다른 적 있어요. 원희룡 요즘에 원희룡이 이준석 따라쟁이 하잖아요. 계속 억으로 작업하고 예. 있죠. 그래서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한번 댓글 달아줬어요. 네. 쌤통이다. 자 대장동 건이 여전히 화두에 올랐는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죠. 펼쳐졌습니다. 이게요. 그동안에 제가 계속 내부에서 주장해 온 게 후보와 윤석열이 대장동 1대1 토론해라. 이게 한 달 전부터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 네. 대장동에 갇힌 채로 치른다. 이런 거였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안 됐는데 후보가 오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했죠. 대장동 윤석열과 1대1 토론하자. 붙자. 예. 그리고 대선 후에도 특검하자.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우선 딱 정리하자면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는 확실히 밝혀진 거다. 네. 몇 개의 녹취록으로. 네. 그리고 녹취록 어디에도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임을 암시하는 건 없다. 네. 예, 이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천화동인 1호가 반이 그분 거다. 이따위 말을 국민의힘 쪽에서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녹취록에 없었다. 음. 이걸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해서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겁니다. 근데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저들은 사과 안 하죠. 사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런 그 범죄 혐의자들의 녹취록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또 그렇게 얘기해. 지금 그 윤석열 나오니까 그러고요. 그동안에는 그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이 금과 옥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면 금과 옥조.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허풍이고. 하여튼 언론 믿고 그렇게 하시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또 하나는 서른 의원께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네, 네. 어제 메시지가 나왔죠. 네. 서른 의원님이요. 네. 사실은 제가 엄청 얄미웠어요. 그렇죠. 예, 대장동 문제로 네. 이재명 후보를 가장 괴롭혔던 분이 서른 의원님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서른 의원님이 또 나름대로 화끈한 데가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얼마나 억울했냐 이재명 후보는. 이어진 녹취록들을 보니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네. 인게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라는 천군만마 예, 잘 얻었습니다. 참아줬다 뭐 이런 말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그 경선 때 이게 또 불거져서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서른 의원이나 뭐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처들이 꽤 있을 텐데 어쨌든 서른 의원이 이걸 네. 이제 공개화 시켰던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대중들이 알게끔 만들었고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향하는 메시지잖아요. 자신 있게 도와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제 그 정은현이라는 분이 네. 윤석열한테 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제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만 명 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3만 분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바로 1대 그- 3만. 보훈단체들 중심으로. 네, 예. 1대 3만입니다. 3만. 그런데 이 3만을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아도 이 3만은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그 3만이 한 명 더 데려오면 6만이 되고 그 6만이 2명 더 설득하면 12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운현 하나는 반나절 거리였어요. 언론에서. 오늘 조재현 인터뷰 그 봤습니다, 대법관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유명한 분도 아니고 사실 대법관이라고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지 조재현이라고 받아들인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부로 이분은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 본인은 다 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녹취록에 본인 이름이 있는 것도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당황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이재명 후보 공격입니다. 전체에 그러니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엇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타이밍이, 예. 대장동 그분이 아니라는 말 하지 마. 본인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 믿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옛날에는 이 조재현 대법관이 지금 활동하던 시기, 뇌가 구성되던 시기에는 조선일보하고 KBS만 잡으면 여론을 잡지만 지금 조재현 대법관의 그 기자회견 장면을 유튜브에서 많은 분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가 짤로 제일 많이 돌아다니게요? 녹취록에 제 이름이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록도 안 보시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를 법적 고발할지 생각하시겠다고요? 아니 현직 대법관이 나와서 윤석열 운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직접적인 언급이고 이게 사실은 조재현 대법관이 판사만 계속하던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이 굉장히 긴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그 기자회견 자체가 하나의 정치 행위다라고 판단할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녹취록이라는 게 무슨 드라마 쪽대본처럼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좀 깝깝한데 차라리 전체를 다 공개해버렸으면 아니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딸 의혹과 관련해서 다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공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만배하고 일절 관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자기가 어떻게 옷을 할 건지. 벗겠다든가 예. 뭘 얘기를 해야지. 근데 김만배와 관계없다는 말 앞에
약간의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 단서를 왜 붙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재명 후보가 예. 조재현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공개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TV 녹취록에 토론회 장면 나왔고요. 가지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누가 거론하지 않았나? 네, 이미 아니, 거론했습니다. 방송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조재현 이름을 얘기한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밝혔으니까요. 네. 저는 뭐 현직 대법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억지 네. 어거지 억지 네거티브를 쏟아붓고 있어요. 윤석열 그건 쪽에서. 당연하죠. 이거는 판이 단일화 불리하다고. 구도가 이거 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그렇죠. 있다.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 억지 네거티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진짜 이상한 그 유세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웃죠? 너무 가방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그 화면 유세했던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 좀 예, 예. 보여주시죠. 예. 예. 야, 그 급하면 색깔론. 그래서 저분이 저는 태극기 세력의 일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현준 씨. 민주당 사람들은 생각이 평양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야, 난 저 진짜 놀랬어. 라고 그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좌파 혁명 일원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 워딩들 이 소수라는 말은 저기 좀 묘한데 예. 민주당이 180석 다수당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세력과 친문 강경파 일부 세력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세력과는 연대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갈라치기. 예. 네, 그래서 지금 갈라치기 전략인데 저게 저분이 80년대 냉동 인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물어보고 싶은 건 관심법 하십니까? 아니 평양 생각이야. 뭐 노동신문에 나온 게 다 평양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나는 사실 그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이 뭐 처음 들어서는 정권도 아니고 그러게요. DJ를 받고 노 대통령을 받고 문재인 정부를 네. 거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뭐 전반적인 거를 뭐 미흡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 윤석열식의 저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한 10% 이내일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민주당 그렇게 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러고서 저분이 이제 호남에 가서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연결된 거예요. DJ 정신을 민주당보다 내가 자신과 국힘이 더 잘 계승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김홍걸 의원이 한마디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네, 김원걸 의원이 이제 나오셔야죠. 나와야 할 그런데 것 같아요. 우선 봅시다. DJ 하면 떠오르는 게 6.15 선언. DJ 하면 떠오르는 게 햇볕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햇볕 정책을 부정하면서 DJ 계승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DJ는 경제 잘 알았어요. 네. 그리고 DJ 그리고 정신이 뭔지 선제 몰라요. 타격 주장하시는 분이 DJ를 입에 올리는 건 그건 본인의 이게 뭐랄까 본인의 무지와 무식과 판단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짤 보셨죠? 네. 그 여대생이 젊은 여성이 선제 절규를 해서, 타격론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쪽 당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이 완력을 써. 그냥 완력을 씁니다. 밀고 막 치고. 네. 예. 지금 이런 와중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게 누가 써주는 건지 이런 거예요. 본인은 이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덕소라는 지역과 도농이라는 지역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 가서 공약한 게 이쪽에 가서는 뒤집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가선 와부 사람, 여기 가선 도농 사람만 만나니까 모순이 없어. 그것도 기술이네. 모순이 없는 거 본인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최민희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근본 있는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근본이 있기 때문에 때로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한 번 더 걸르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안 걸르고 지지율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볼 땐 저거는 저런 색깔 공세를 하면 특히 여성표도 그렇고 중도층이나 이런 층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몇 번 지금 계속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거만한 행동도 마찬가지고. 네,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 색깔론, 그러니까 색깔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저 색깔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철학이거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옛날에 공안통들이 그랬잖아요. 7, 80년대 사고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검사들 중에서도 공안통하고 특수통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저 사람은 공안통한테 좀 그러니까 가까워. 묘해요. 묘해. 그래서 그 냉전적 사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군부 독재의 그런 또 포갑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추앙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정치 잘한다와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분의 모든 생각은 80년대 네. 사법고시 붙어서 검찰 들어가기 전까지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 재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분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도 계속 성장하는 친구가 있고 학생 운동할 때 딱 그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고. 자신의 전성기에 멈추는 사람도 있지. 있죠. 예. 그렇죠. 그 저분의 전성기는 구수해서 붙은 그 순간이라고. 안타깝죠, 그런 분들 만나. 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진짜 80년대에서 온 냉동인간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짓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뭐 JTBC, 조선일보 이런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이상한 보도가 쏟아졌어요. 어제도 뭐 나왔었죠. 예, 그런 거에 그거 대한 나온 또 내용 짚어주시죠. 예. 요약하자면 우선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우선 첫째, 이재명 후보 집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 앞에 경기도시공사 숙소가 있었다는 거. 네. 이거 그냥 밝히세요. 이게 뭐 베란다가 터져 있다는데 터져 있나 보세요. 이거 괜히 있는지 없는지 그 분위기 띄우지 말고. 아니 이제 꼬랑기 내렸다면서요, 북김 쪽에서. 네, 내렸습니다. 왜냐? 경기도시공사 사장하던 분이 나서서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전국에 숙소 엄청 많아. 경기도시공사 일 되게 많거든. 이래서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짤로 돌아다닐 때마다 화나시면 그냥 욕하시면 돼요. 여기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럼요. 얘기 다 했다면서요? 네, 제일 깔끔한 그래서 거지. 그리고 뭐 그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두 번째, JTBC가 그저께 윤석열 관련해서 한 건 했잖아요. 네. 네, 그 한 건 하고 나서 균형을 맞추려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엔 국힘에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나왔던 걸 다시 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선 기간 중에 페이퍼 김혜경 여사가 관용차를 썼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김혜경 여사는 열심히 경선을 도왔는데. 그래서 이거 이미 선관위에 다 신고했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결정난 사안이니까 이것도 김혜경 여사 기죽이는데 쓴다고 여러분까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JTBC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아, 썼어요. 거기 다 성관이 해명도 다 나와 있고 네, 네. 비용도 보니까 그냥 기사 흔히 말하는 월급 개념과 뭐 렌터카 비용 네. 딱 그렇게 딱 그렇죠. 떨어지는데요. 딱 네, 개월수 알겠어요. 딱 솔직히 따져보니까. 여기서 이재명 후보 욕 한 번 하면요. 밖에서 한 번도 밥 산 적 없으세요. 공간 가면 딱 25,000원짜리 주세요. 아 이재명 지사? 네, 깨찜뽀세요. 그래서 돈 문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뭐 가면 깨찜뽀예요. 뭐 거창한 거 먹어본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그랬네, 거 없고, 예, 그리고 JTBC에서 또 하나 방역이나 경비하는 업체가 뭐 페이퍼 컴퍼니가 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 번 나왔던 것도 재탕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거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네. 그게 경선에서 예를 들면 그 현장 지원 인력 이런 부분들을 쓸 때는 비교 견적 받아갖고 가장 싼데 왜냐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뭐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경선 기간이나 선거 처리되면,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고, 많죠. 예, 많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합집산하는 걸 뭐 이건 지방에서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중앙에서 선거할 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JTBC 보도의 취지를 보면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윤석열 후보 측에 큰 거 한 방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나오면 그리고 패널님들이 막 걱정을 하세요. 우리 패널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키넨 파트너스 주변에 그건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보면 주소 다르고 건진법사 관련해서 주소 다른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역공을 취해서 지금 뭐가 불안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냐 좀 이렇게 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너무 세세하게 막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잖아. 엊그제 뭐 보니까 최진봉 교수가 잘렸어. 문화예술인 뭐 지지선언에 이름 걸었다가 YTN하고 누이자 예. 그거하고 뭐 이게- KBS인가? 그게 희망대한민국. 미디어 오늘 기사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바로 방송에 그렇게 또 영향을 받았다. 그거 보도해가지고 최진봉 잘렸다고 또 좋다는 후속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론에 묻겠습니다. 특히 종편들 있잖아요. 종편들이 이게 제어가 받잖아요. 허가 사항이거든요. 네. 그게 허가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적 기능 하라고 허가한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언론이라고 허가 받아놓고 지금 친윤 언론 노릇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종편들은 여기 진짜 댓글 보니까 우리 그 박시영 TV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셔야 할 분들도 몇 분 들어와서 분탕질을 많이 하는데. 아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뭐 근데 난 대부분.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뭐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좋아하시는데 가서 노세요. 네. 네네네. 그다음 아니 박수영 의원이 그 동안에 저격수로 많이 그 나섰었는데 경기도 부지사를 그러니까 본인이 했었거든요. 경기도를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완전히 깨갱. 한 방 먹었죠. 네, 박수영 의원은요. 사실 이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겐 득보였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 그래요? 참여정부 때 있었거든. 여기 파견 나왔거든. 아 그런데 저는 득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알게 된 건 이재명 후보를 괴롭혀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그 국감 때 55 클럽 오픈했던 그치.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름을 저는 처음 인지했어요. 맞아요. 근데 부산에 나왔는데 남경필 때 경기부지사를 했었는데 요 건에 대해서 우리 박영훈 네. 그 아니 이거는 원희룡이고 이분은 예. 이재명 지사가 업추비를 9번 썼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하루에 10번 쓴 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생각났다 이런 얘기고요. 네. 원희룡 지사 거 보시죠. 네, 맞아요. 뭐 참 많네요. 예. 우리 박영훈 그 청년 위원장 저기 페이스북 네, 페북 그렇죠. 갈무리가 예, 있을 예. 거예요. 예. 저거 읽어봐 주세요. 야, 저거 이게 지금 보면 원희룡은 집 근처 보고 전문점 만부정에서 업무 추진비로 총 1,500만 원의 보고 요리를 즐겼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님, 저도 보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저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거는 그 제주도 홈피에 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걸 다 계산한 거. 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부정이라는 데가 또 되게 박영훈 유명한 우리 데예요. 박영훈 님이 지는 거고 어쨌든 이런 페북이 아니 올라와서 저거는 소개해 1,500만 원 얘기가 계속 돌았어. 그리고 저 추가도 있어요. 와규 와규. 소고기 그것도 1,000만 원어치 드셨다고. 이게 이제 몇 회 나눠서 그 집을 예, 그래서 소고기 와규는 또 다른 집이에요. 저 보고 요리 집이 문제된 건 집 가까이, 바로 옆이에요. 집 근처.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과 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런 그리고 의미이고요. 만부정이 진짜 유명한 데거든. 제주도 가면 그러니까 박영훈 그 선대위 대학생위원장이 페북에 저 글을 썼으니까 네. 본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썼을 거고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그 제주도 그 홈피에 공개된 사안이라 와규 1,000만 원. 아, 놀랐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고기 12만 원. 그때 집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2만 원 가지고 난리친 국민의힘이 아니 그 1,500만 원. 원희룡 어떻게 의원은 됩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 진짜. 얼굴도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샌드위치 30개 해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샌드위치 30개는 진짜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샌드위치 30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회의에서 회의하다가 푸드파이터도 그렇게는 안 먹어. 아니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30개와 저 보고 요리가 비싼 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비교 자체 그러니까 제 속담 맞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그렇습니다. 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낫습니다. 우리 지지자들한테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 활동 하다 보면 약간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뭐 인이어 들은 거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막 그거 이제 또 전파하시다가 국민의힘에 또 안진걸 소장하고 뭐 김용민 이사장. 우리 이사장 뭐 고발도 하고 막 이랬던데 어쨌든 또 마른 대구 관련해서 그 유세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무속과 연결해서 막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또 상대적인 대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야 할 것도 무궁무진 많습니다. 아까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기초자산 형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공약을 막 네. 계속 내고 있고요. 대통령도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굉장히 그 좋은 정책을 내놔서 청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내는 것 쪽에 좀 더 네. 우리가 신경을 쓰자. 남은 기간 동안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제가요 싶거든요. 이번에 그 뭐 소가죽 어쩌고 선관위에서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거 풀카 쓰면 안 됩니다. 효과 네, 없습니다. 예. 오히려 앞으로 풀카는 그 이재명이 위기에 강한 이재명이 코로나를 극복할 대통령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음. 플랜 카드로 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약간 국민들 볼 때도 조금 눈살 찌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안 해도 근데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색깔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런 거는 거는 괜찮습니다. 공격해도 되죠. 그런 공격을 과감히 하시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명이라도 설득하기.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